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우리 갈통 선생님의 폭력에 대한 범위 설정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통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직접적 폭력을 넘어서 개인의 잠재 가능성 실현을 방해하는 일종의 간접적 폭력으로서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 역시 폭력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리고 특히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과 제도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 폭력 그 유형, 즉 갈통 선생님께서 그 언급하신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유형과 평화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언급하신 폭력의 유형과 평화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갈통 선생님은 이상에서 언급한 폭력에 대한 논의는 평화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소극적 평화는 군사적 충돌로서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군사적 충돌이나 테러와 같은 물리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 사이의 격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을 전제로 작동하는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갈통 선생님은 평화 유형으로서 소극적 평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극적 평화는 앞서 다룬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앞서 다룬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소극적 평화의 상태에서는 전쟁, 테러 같은 이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어서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은 물론이고 간접적 폭력으로서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 평화의 실현은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즉, 적극적 평화는 사회 제도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각종 차별, 빈곤, 정치적 억압 같은 구조적 폭력과 종교나 대중매체를 악용하여 저지르는 문화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은 물론이고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없는 수준에 이를 때 실현되는 셈이죠. 자, 그래서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와 더불어서 간접적 폭력인 구조적 문화적 폭력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 적극적 평화 상태에 이르면 어, 전쟁, 테러와 같은 물리적 폭력은 당연히 없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어, 구조적 폭력에서 발생하는 차별, 빈곤, 억압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 종교나 대중매체의 상징적 기호를 통해서 어, 차별하고 억압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리고 세뇌시키는 문화적 폭력이 없는 상태. 자, 결국 가장 이상적인 평화는 적극적 평화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은 물론이고 구조적 그리고 문화적 폭력 이 모두가 사라진 상태에서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평화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구조적 폭력으로 고통받는 가은이와 문화적 폭력에 시달리는 수지는 적극적 평화를 확보하지 못한 셈이군요. 기껏해야 소극적 평화의 상태에 놓인 셈입니다. 자, 그러니까 갈통 선생님께서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세 유형의 폭력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 직접적 폭력은
폭력의 삼각형에 비유할 수 있어요. 즉, 세 차원의 폭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의 악의적 힘을 강화하는 역동성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구조적 폭력으로서 남녀차별과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법은 여성과 소수인종에 대한 직접적 폭력을 조장하고 부추기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됩니다. 그 결과 대중은 차별을 당연시하는 문화적 폭력에 노출되지요. 이러한 악순환은 구조적 폭력, 직접적 폭력, 문화적 폭력 중 어떠한 유형의 폭력에서도 촉발될 수 있어요. 즉 무작위적으로 발생하여 새 유형 간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갈등 선생님은 일종의 삼각형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직접적 그리고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있다고 할 때 이 세 폭력의 유형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는 그런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문화적 폭력이 발생하면 그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구조적 폭력 역시 직접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직접적 폭력 역시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언급드린 것처럼 문화적 폭력이 발생하면 이 문화적 폭력은 문화적 폭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폭력의 세 유형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의 이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평화 관련하여 우리는 그럼 어떻게 평화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실현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랬더니 먼저 갈통 선생님께서 먼저 소극적 평화는 국가 안보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어요. 국가 안보는 전통적 안보 개념으로서 두 가지 능력을 요구합니다. 첫째, 전쟁 억지력으로서 다른 국가가 감히 침략할 수 없는 강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지요. 둘째, 전쟁이 발생할 때 자국의 국민과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먼저 소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가 필요한데 그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군사력입니다. 먼저 강한 군사력을 갖추어야 하고 실제로 그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적극적 평화는 인간 안보를 통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 안보는 비전통적 안보 개념으로서 군사적 위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지요. 자, 그래서 인간 안보는 인간의 삶에서 부당한 억압, 탄압, 공포, 굶주림 등 잠재 가능성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지향합니다. 결국 인간 안보는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이 온전히 확보되는 수준의 안보인 셈이지요. 자, 그래서 적극적 평화는 인간 안보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 자, 인간 안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위협이 없는 상태는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제도나 문화로 인해서 억압, 차별, 굶주림, 공포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은 결과 누구나 잠재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간 안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인간 안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안보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 안보는 적극적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데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했지요. 자, 그러니 인간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사 안보는 물론이고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으로부터 개인을 지켜낼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니 결국은 어, 인간 존엄성 확보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44년 발표된 유엔 개발 계획 인간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 안보는 네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인간 안보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 관심사입니다. 둘째, 인간 안보를 구성하는 모든 측면은 상호 의존합니다. 셋째, 개인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를 통해 인간 안보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인간 안보의 대상은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자, 그래서 유엔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 안보는 이 네 가지 특징을 갖는데 결국 이 네 가지 특징 역시 인간 존엄성의 실현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특히 세보미 선생님이 언급하신 인간 안보의 네 가지 특징 중 두 번째와 관련하여 인간 안보를 구성하는 측면은 7가지 요소로 구체화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인간 안보를 구성하는 모든 측면은 상호 의존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측면과 관련해서 상호 의존하는 이 7가지 요소에 대해서 구체화시켜 보면 경제 안보, 식량 안보, 건강 안보, 환경 안보, 개인 안전, 공동체 차원의 안전, 정치 안보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7가지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개인 안전과 관련한 고려 사항을 첨언하자면 고문, 전쟁, 탄압, 범죄, 젠더 폭력, 아동 학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 안보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즉 가정, 직장, 지역사회, 자율환경의 맥락에서 안전과 인권이 온전히 확보되는 상태를 지향하는 셈이지요. 나아가서 우리는 교육적 노력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러한 인간 안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통 선생님은 인간 안보를 구성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특히 이 인간 안보와 관련해서 이 개인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면 고문, 전쟁, 탄압, 범죄, 젠더 폭력, 아동 학대가 없는 이러한 상태인데 결국 인간 안보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한 모든 요인 이것을 바로 인간 안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 안보의 수준에 이르면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수준은 물론이고 그걸 더 넘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 온전히 확보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인간 안보가 마련된 상태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세미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옥을 경험할 때 평화의 가치를 더욱 절실히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가 간의 전쟁으로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부모, 형제, 자매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다면 어떨까요? 국가 간 전쟁이 아니라도 인간관계에서 직면하는 괴로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몸과 마음을 주스르는데도 버거울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힘들어 자포자기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칸트와 갈퉁 선생님은 지옥을 경험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칸트 선생님의 영구 평화론과 갈퉁 선생님의 적극적 평화와 관련한 위대한 담론을 펼쳐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여러분도 마음이 지옥일 때 가끔 칸트와 갈퉁 선생님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평화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 전쟁이 발생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다.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평화는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칸트의 영구 평화로는 전쟁 국가 간 전쟁이 영원히 종식된 상태로서 영구 평화를 강조했는데 우리 갈통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칸트의 영구 평화로는 소극적 평화를 확보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 갈통 선생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셨죠.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 적극적 평화, 즉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는 물론이고 구조적, 문화적 폭력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상태를 미연에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이 적극적 평화를 강조하였고, 이러한 적극적 평화를 위해서는 인간 안보, 즉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이 교육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미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이었습니다.